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수뇌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그 고추, 브로콜리 아주 지겹도록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했는데 이제 그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한 생산비 보장, 넷작물, 그러니까 노지 쪽에 해당되겠죠. 그 시설 쪽에 가면은 또 시설 작물 이렇게 생산비 보장이 있는데 오늘은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한 품목들 여러분들하고 최종적으로 같이 학습을 하면서 생산비 보장에 대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 교재는 오늘 학습할 그 페이지는 상권 33쪽입니다. 우리 2024년 변경 내용 특집 해가지고 실려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 교재 33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하고 쭉 학습을 이렇게 해왔는데 2024년도에 새로 진입한 그런 어떤 내용, 그 다음에 변경된 내용들은 아무래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들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전에 한번 학습을 한 거지만은 복습 겸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보험금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한 번 더 최종 점검을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볼게요. 생산비 보장보험금이 지급되는 바짝물 중에서 재파종 보험금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품목, 메밀, 월동무, 쪽파, 1형, 2형, 그 다음에 시금치, 노지.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금 시금치가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블로그 통해 가지고 공지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미 좀 보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보완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지급되는 바짝물 중에 재정식 보험금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결국은 이 두 문제 다 어떻습니까? 보험 기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재파종 보장건에 대해서 보장 개시가 언제이고 보장 종료가 언제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달력을 만들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예 같이 외워야 될 내용이니까 생산비, 재파종 보장, 재정식 보장, 보험기간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쭉쭉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생산비, 재파종 보장 해가지고 품목 네 가지 뭡니까? 메밀, 월동무, 쪽파 1형, 2형, 그 다음에 노지시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 바짝물 중에서 재파종 보장이 실시되는 그러니까 재파종을 보장하는 품목 써라 이렇게 하면 메밀, 월동무, 쪽파 1형, 2형, 시금치, 노지 이렇게 써줘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넣기 대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생산비 보장 바짝물은 파종 한계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종 한계일. 파종 완료일은 판매 개시년도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결국은 파종 한계일이잖아요. 그래서 메밀 같은 경우는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월동무 같은 경우는 10월 15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쪽파 1형, 2형은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노진시금치는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장 종료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재파종에 대한 겁니다. 재파종에 대한 보장 종료. 그래서 나기 10이죠. 9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0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10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시금치, 노지 시금치 같은 경우는 11월 10 날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생산비 재파종 보장 보험금, 품목 쓰라, 내지는 또 지급 사유를 써라, 지급 금액 계산식을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 유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파종 보험금 해당되는 품목 쓰라 그러면은 메밀, 월동무, 쪽파, 일형이형, 그 다음에 시금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무, 시금치. 이제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매일 동무하고 하면서 시금치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매일 동무하고 하면서 시금치 먹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기간 내에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채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판용한 경우에 이를 지급한다. 자, 이거는 기계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이 보험금 지급금액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보험가입 금액의 20%의 면적 비율을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산비 재정식 보장, 생산비 재정식 보장이 적용되는 품목. 자, 브로콜리 있고요. 그 다음에 월동배추 있네요. 그 다음에 가을배추 있고 양상추. 다 추네요. 그죠? 브로콜리 제외하고 월동배추, 가을배추, 양상추. 양상추는 이번에 새로 진입했습니다. 그죠? 근데 재정식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장 개시부터 봅니다. 정식 완료일. 그러니까 정식 한개일입니다.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한개일 9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브로콜리. 그 다음에 월동배추 9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을배추 9월 11을 초과할 수 없다. 아무래도 월동배추는 조금 더 늦으니까 9월 25일 파종 한개가 될 거고 가을배추 우리 김장해 먹어야 되니까 9월 10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상추는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정식 한개일.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생산비 재정식 보장 같은 경우는 아예 한개일을 여러분들이 달력을 만들 때 아예 아래쪽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양상추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8월 31일. 그죠? 8월 31일. 그 다음에 말배추 9월 10일. 그 다음에 월동배추 9월 25일. 그 다음에 브로콜리 9월 30일.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면은 외우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고 이제 재정식 한계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재정식 한계일은 더하기 열흘, 더하기 열흘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9월 10일 양상추 초과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가을배추 9월 20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월동배추 10월 5일 초과할 수 없다. 브로콜리 10월 11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로넣기 대비해서 보험 기간 관련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충분히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재파종에서 보셨다시피 재정식 보험금 또한 해당되는 품목 써라. 그 다음에 지급사유,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 1회 지급한다. 그 다음에 지급금액 계산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 면적 피해율은 피해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눈 거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외워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외워 주셔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 생산비 보장 바짝물 품목 중에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보험가입 금액의 45%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2023년 약관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그 우리가 생산비 보장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생산비 보장 경작불능 보험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산비 보장 가작물 품목 중에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보험가입 금액의 45%까지 받을 수 있는 품목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45%까지 받는다는 것은 자기 부담 비율 10%가 적용되는 품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0%가 적용되는 품목이 뭐냐? 이걸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고랭지 배추, 그 다음에 고랭지 무, 대파, 단호박, 시금치. 이게 자기 부담 비율 10%가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셔야지 5점짜리 문제 반드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대파, 고랭지 무, 그 다음에 고랭지 배추, 그 다음에 단호박, 이렇게 지금 시금치는 여기에서 빠져 있는데, 그 시금치는 여러분들 뭐 동일한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금치 자체를 빼고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보고 보험가입 금액 200만 원에 자기 부담 비율 20%, 식물체 피해율 70%, 기타 다른 조건은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병작불능은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면은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모든 문제들이 식물체 피해율 다 65%, 70%, 66% 이렇게 다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 일정 그 우리 경작불능 보험금은 다 일정 비율 이상, 일정 비율 이상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경작불능 보험금 구할 때 40%, 45%, 그 다음에 42%, 42%.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부담 비율 대비해 가지고 보장되는 비율이니까 10%면 45, 그 다음에 15%면 42, 그 다음에 20%면 40, 이런 식으로 다 그 우리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금의 계산식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그런 어떤 문제니까 여러분들 크게 무리 없이 다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은 위의 문제 생산비 보장 바짝물 중에서 보험가입 금액의 45%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 써라 이러면은 생산비 보장 바짝물 중에 자기부담 부여율 10%가 적용되는 품목이
45%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대파, 단호박, 시금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 부담 비율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고랭지 무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비율 10%고, 그 다음에 고랭지 배추는 15%고, 그 다음에 단호박 15%일 경우에 경작, 불름, 보험금 얼마 줘야 될지 구하라. 이런 연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재정식 보험금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 다음에 재파종 보험금 어떻게 구할 거냐? 실제적으로 대입해가지고 하는 거 한 번 더 간단하게만 풀어보고 갈게요. 그 중에서 저 지금 브로콜리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원래가 아까 우리 그 지급 사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정픽이나 재파종한 경우에 재파종 보험금, 재정식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건 자기 부담금 3%, 5%가 자기 부담금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별표 7이 사라져 있어가지고 지금 브로콜리에 대해서 지금 캐 재정식 보험금을 줄 거냐. 지금 이게 지급 금액 계산식이 확실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별도로 그 표시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로콜리에 대해서는 키트가 다음에 이론서가 최종 확정되면은 한 번 더 설명을 할 모양이더라. 근데 결국 재정식 보험금은 줘야 된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월동배추, 월동배추, 그 다음에 가을배추, 그 다음에 양상추. 아까 우리 다 외웠던 것들입니다. 그죠? 추추추. 그래가지고 양상추가 정식 한계는 제일 빨랐죠. 그죠? 1월 31일. 이렇게 저기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재정식 보험금 계산식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더 보시죠. 자, 그러면은, 보험가입 금액 3천이고, 우리가 후조사 면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피해는 피해 면적이 어떠냐에 대한 그런 어떤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될 거고, 실제적으로 후조사의 피해 면적이 얼마인지는 후조사 내용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피해 면적을 보험가입 면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750을 3천으로 나누면 25%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 20%니까 이 20%를 초과함으로 지급 대상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에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 이렇게 하면은 25만 원이 재정식 보험금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을 배추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지금 가을 배추 보면은 재정식 후조사 300, 그 다음에 보험가입 면적 1000이니까 면적 피해율은 30%네요. 그죠? 자기 부담 비율 20% 초과함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고 6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상추 같은 경우 후조사가 1900, 전조사가 2400인데 우리가 2900을
데이터로 잡아야 될 겁니다. 그죠? 1900 나누기 6000 그렇게 해가지고 면적 비율은 31%.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 30%인데 31%니까 1%라도 초과함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재정식 보험금은 과액금액 3만 원 곱하기 0.2 곱하기 0.4만 원. 그래가지고 62만 원이 지급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재파종 보험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메밀, 월동무, 쪽파 1형, 2형. 뭐 여기에 쪽파 2형을 빼고 시금치를 사실 뭐 넣더라도 뭐 여러분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문제 메밀하고 월동무 두 가지만 풀어볼게요. 자, 메밀, 월동무 뭡니까? 우리 재파종 보험금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험금 산정하시오. 이렇게. 자, 구조사 피해 면적 250이고 본가의 면적 1000이니까 250 나누기 1000 하면은 면적 피해율 25%, 자기 부담 비율 20%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대상이고 재파종 보험금은 본가의 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 그래가지고 5만 원. 월동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구조사 피해 면적이 1800이죠. 1800 나누기 6000. 30%가 면적 비율인데 자기 부담 비율이 20%네요. 그죠? 근데 지금 20%를 초과하니까 지급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파종 보험금은 1000만 원에 0.2 곱하기 0.3 이렇게 해가지고 60만 원이 재파종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여러분들하고 많이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지금 뭐 눈에 띄게 이제 보이는 거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 52.7%라는 거, 이거 눈에 이제 싹싹 다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49.2%라는 거, 49.2라는 거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밀 그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보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 다른 그 우리 고추하고 브로콜리가 안경 피병자 뭐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장경 피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한 품목들은 다 가피자입니다. 우리 아래쪽에 나와 있는 대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배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진행적인 가피자가 되죠. 그러면 가피자에서 이 비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피해율은 면적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면적 피해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피해 면적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피해 면적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위에 한번 봐볼까요? 피해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토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70%를 곱해주고, 자, 토복 면적 여기 현 나옵니다. 그죠? 70% 곱해주고, 토복 이외, 토복 이외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이 피해 면적은, 토복 이외 피해 면적 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평균 토복 이외 피해 면적에다가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한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피해 면적을 구하는데 A 값 구하고 B 값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토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
곱하기 70%가 A 값이라고 그러면은 도복 2에 2000 제곱미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가지고 B 값의 제 면적을 구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은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구간 하나, 둘, 셋, 넷, 구간 4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해 정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손해 정도 0.50%는 우리가 손해 정도 비율 0.6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70은 0.8. 그 다음 3구간 0.8 될 거고 구간 4는 1로 가중치 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구간을 평균해서 나눠주면은 0.8이 나오네요. 그죠? 3.2 나누기 4 했을 때 0.8. 그러면은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은 80%다. 자, 그러면은 도보기의 피해 면적 2000에다가 0.8을 곱해주면은 28이 16, 1600 나오네요. 그죠? 1600하고 앞에 1000제곱미터의 70%. 이러니까 결국은 피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2300제곱미터가 되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피해 면적은 피해 면적은 23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재배 면적 4600이니까 2300을 4600으로 나눠주니까 절반 절반이 면적 피해를 입었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면적 피해율 나왔고 이제 면적 피해율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1-미보상, 1-미보상만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메밀이 사실 미보상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 친구도 새로 진입한 그런 어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우리 적용해주면 됩니다. 면적 피해율 0.5에다가 1-0.1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4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45%를 지수화해가지고 0.45 자기 부담 비율 30%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은 직업보험금은 75만 원이 되겠다. 자, 쭉 간단한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5점짜리 문제로 나오면은 바로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효자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알지 말고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땡큐 하면서 받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어, 메밀 문제 간단하게 한번 더 볼게요. 더 위에 문제 안 읽습니다. 자, 피해 면적, 토목으로 인한 피해 면적 곱하기 70%, 토목 이해로 인한 피해 면적은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위에 문제 안 읽어보더라도, 그죠? 피해 면적 1000 곱하기 0.7은, 이거는 도복으로 대한 거구나. 2500. 이거는 B 값이었는데 평균 손해정도 비율이 0.7로 나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손해정도 비율이 그냥 나왔을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구간 1, 2, 3, 4 얘네들이 우리가 20일에서 40은 0.4, 그 다음에 60일에서 80은 0.8, 그 다음에 40일에서 60은 0.6, 그 다음에 80일에서 100은 1로 하기로 했으니까 네 구간을 나눠주면은 이렇게 해서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70%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의 면적은, 뒤의 면적은 그렇게 해서 2450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율, 면적 회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인데 미보상 비율 20%. 그러니까 면적 회율 49% 나와 있는 데다가 1 마이너스 0.2 해가지고 39.2가 나와 있네요. 그죠? 39.2.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119만 2천 원이 지급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품목이 가을 배추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뭐 여기에 어떤 품목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추, 고랭지 배추, 월동 배추, 가을 배추, 그 다음에 무, 고랭지 무, 월동무, 그 다음에 파는 대파, 쪽파, 실파, 그 다음에 당근, 그 다음에 노지시금치, 양상추, 품목만 달리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금 산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은 저 손해정도 비율 혹은 평균 손해정도 비율 이렇게 그 구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냥 여러분들 손해정도 비율로 그냥 묶어서 생각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산비 보장 보험금 요 위에 나와 있는 보험금 어떻게 구합니까? 가피자죠, 그죠? 그냥 가피자 구하는데 비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 비율, 면적 비율 곱하기 평균 손해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했던 메밀 같은 경우는 평균 손해정도 비율이 이미 그 그쪽 계면적 구할 때 적용한 그 외에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면적 비율 구할 때 평균 손해정도 비율 곱하고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그 다음에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계산하는 거는 여기 정상 빼고 나머지, 그죠? 여기서 6, 그죠? 6 곱하기 0.2. 그 다음에 8구 곱하기 0.3.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 수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전체를 대해줄 때는 8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9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누기 40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평균 손해정도 비율 구할 때는 가중치 손해정도 비율 구할 때는 정상은 빼야 되겠지만은 분모에 들어가는 것에는 8까지 더해줘야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8 더하기 6은 14, 그죠?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6하고 9하고 더하니까 15, 그렇게 해가지고 40이 나오겠죠, 그죠? 40 나누기, 20 나누기 40, 이렇게 해가지고 50%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아주 쉬운 문제니까 이 부분 반드시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셔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단호박이 있잖아요. 단호박도 뭐 크게 뭐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 그 경험을 하시라 이렇게 만들어 둔 그런 어떤 내용이니까 단호박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생산비 보장 딱딱물
그 노지하고 관련되는 작물들은 다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생각보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밭작물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쭉 그 동영상이나 책 그 여러분들 한번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시면은 점수 획득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학습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인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